국내 뭐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또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것들까지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같이 뭐 초청을 받은 박정하 전 비서실장이나 한지아 전 수석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방미를 해서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도 더 긴밀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려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내부의 어떤 분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쫓겨난 신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의 어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국외 일정을 한다? 이거 아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으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여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취임식의 초청을 트럼프 대통령 직접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뭐 알만한 어떤 끈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하고 몇만 명이 가는 건데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우나 이런 것들을 받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스스로가요. 그러면 전직 대표고 지금 뭐 비전이 미국 쪽에서 얼마나 한동훈 대표가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앞으로의 비전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 건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조차 만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먼 자리에서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행사 참석 정도의 의미? 요즘에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있는데 거기를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트럼프 취임식 초청에 불참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취임식 초청장을 보냈대요. 한동훈 전 대표한테. 근데 박구는 이거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좀 했다 그러죠. 그럼 주변에도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안 가기로 불참 결정을 했다는데 한동훈 전 대표 쪽 관계자의 설명이에요. 국내 사정이 엄중한데 이 취임식 행사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비행기편 등까지 물색을 했다. 그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집니다. 지금요. 송영훈 전 대변인. 취임식 초청 안 간 거 여기 뭐 설명했어요. 국내 사정이 엄중해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근데 이거까지는 갖고는 좀 시원한 설명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불참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불참하기로 했다고. 그 여러 가지 지금 국내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참을 하기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한국 시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새벽 2시입니다. 화요일 새벽이에요. 그렇죠. 미국 시각으로 1월 20일, 한국 시각으로는 1월 21일 새벽 2시부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뭐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또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것들까지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같이 뭐 초청을 받은 박정하 전 비서실장이나 한지아 전 수석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방미를 해서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도 더 긴밀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려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재로서는 사인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전직 여당 대표이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차세대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불참했다는 거 알려줬는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지금 전직 당대표잖아요. 뭐 전직 여당 당대표인데 지금 아직 직함은 없는 건데 왜 한동훈 전 대표를 초청했을까? 이것도 궁금해합니다. 제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그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초청했다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는 야인의 신분인 한동훈 전 대표를 거의 공인의 지위에 준해서 저렇게 초청했듯이 한동훈 전 대표 본인도 본인이 지금은 사인이지만 사실은 공인과 같은 자세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깊은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왜 이 거절한 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스스로가 아마 이런 뭐 대외적인 어떤 일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국내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끄럽고 또 본인이 위헌적, 위법적, 불법적인 계엄령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었고 이것을 일정 부분 막는 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부의 어떤 분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쫓겨난 신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의 어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국외 일정을 한다? 이거 아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으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여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취임식의 초청을 트럼프 대통령 직접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예. 뭐 알만한 어떤 끈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하고 몇만 명이 가는 건데 예.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우나 이런 것들을 받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스스로가요. 그럼 전직 대표고 지금 뭐 비전이 미국 쪽에서 얼마나 한동훈 대표가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앞으로의 비전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 건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조차 만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먼 자리에서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행사 참석 정도의 의미? 그러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뭔가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봤을 때는 국내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에 본인이 현직 검사였을 때 이러한 국가의 법 집행을 스스로가 조사를 받지 않는 건 말도 되지 않는 행위다. 이러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본인과 20년 이상 함께 검사 생활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걸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짧게만 덧붙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12월 16일에 그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 예. 사퇴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문장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였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집에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의 그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사물과 또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12일이면 어제거든요. 어제도 또 사진이 하나가 또 이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분이 찍으신 건데 노출됐다고 할까요? 공개됐다가 이런 사진이 나오거든요. 자꾸 사진 나옵니다. 이게 자주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뭔가 더 사진 이상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저런 것을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다니다 보면은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누가 또 사진 찍자 그러면 또 기꺼이 찍어주고 있어요.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오. 매몰차게 그걸 뿌리치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목격담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것이 뭐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당선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죠. 네. 이 취임식에 민주당에서는 개인적으로 초청된 인사가 한 명도 없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야권이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 앞으로 어쨌든 이제 뭐 탄핵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도 다시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라는 시각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는 예. 기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탈피를 해가지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정상화해 나가는데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럴 초청을 한 명도 지금 왜 초청장에 한 명도 개인적으로 안 왔다라는 거는 좀 섭섭한 거 네, 아닐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뭐 야권이니까 오. 여건이 좀 되면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섭섭한 것을 넘어서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섭섭한 상황. 것을 넘어서 민주당에는 대단히 뼈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1차 탄핵 소추안에서 한미일 중심의 그 긴밀한 외교 노선을 문제 삼고 이른비 가치 외교라는 그렇습니다. 미명한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죠. 그런 부분을 탄핵 소추 사유로까지 넣었다는 것을 미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에도 무슨 뭐 오물풍선이니 해외 파병이니 그다음에 또 대북 확성기니 대북 전단 살포니 이런 것들을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에 넣어서 대한민국의 안보 나아가서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못 받는 것이죠. 아니 이제 그런 걸 예.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하면은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게 민주국가로서 지금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지금 그걸 무너뜨리고 지금 독재국가로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게 지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초청했다, 이거를 초청 안 했다?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지금의 이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불안정한 국정 운영,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오히려 후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훨씬 더 위기 의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